화정고등학교 2022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총 20문항 중에서 선택형 18문항, 서술형 2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1번, 자, 집합 A 원소 나열법으로 표시해보죠. 27의 약수를 원소로 가지니까 1, 3, 9, 27 이렇게 원소 4개네요. 그러니까 1번 6은 A집합의 원소가 아니고 2번 9가 A집합의 원소인 것이지 9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 원소가 되진 않죠. 3번 1하고 27 여기 모두 다가 A집합의 원소가 되니까 3번 부분집합 맞습니다. 3번이 정답이겠고요. 4번은 자 6이 안 들어가죠. 5번은 이 집합 자체가 틀렸죠. 그래서 정답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1,-3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 시켰더니 4,-5가 되었다. 이렇게 되겠죠. 1 더하기 A가 4니까 A는 3이 되겠고 마이너스 3 더하기 B가 마이너스 5니까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의 값은 3 빼기 2, 1 되겠네요. 정답 1번입니다. 3번, 자, 두 명제가 모두 참일 때 다른 참인 명제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P이면 나달이다가 참, 그러면 대우도 생각해줘야 되겠죠. R이면 나P이다가 참. 그리고 요 녀석 나P이면 Q이다가 참. 그러면 대우 나Q이면 P이다도 참. 자, 이 4개를 들여다보면서 3단 논법으로 정리가 가능한가 봐야 되겠죠. 보시면은 여기 P, 여기 P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녀석하고 이 녀석 두 개를 묶어서 이제 한 방에 쓸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죠? 나Q이면 P이다가 참인데 P이면 나달이다가 참이다. 그러면 우리는 나Q이면 나달이다. 이런 새로운 명제를 한 게 참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찾아야 돼요? R이면 Q이다. 이렇게 이제 명제 대우도 찾아야 되겠죠. 자, 이 두 개 중에서 고르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에 있네요. 5번. 자, 이 집합을 연산법칙을 이용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일단 요놈 분배법칙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분배법칙 써보시면 A 합집합 A 여집합 그리고 B의 여집합 합집합 A 여집합. 자, 여기를 교집합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A와 A 여집합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 전체 집합을 이 녀석과 교집합을 하게 되면은 그냥 요 녀석 남죠? 자, 든모르간 법칙을 써주면은 B와 A 교집합의 전체 여집합입니다. 자, 교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다니까 5번에 있네요. 정답 5번 되겠습니다. 5번. 자, 아까 한 과정을 물어봤는데 빈칸 채우기에 들어가죠. A 차집합 B 여기에 차집합을 교집합 여집합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4번 5번이 탈락. 안 맞죠? 그 다음에 자, 이 녀석 드모르간 법칙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돼요? A의 여집합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바뀌고 B의 여집합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세 개 중에서 요거 합집합이네요. 1번 탈락.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B의 여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까지 해서 여기 공통으로 있으니까 묶어내는 거죠. 마치 인수분해 하듯이 B의 여집합 요거를 묶어내게 되면은 A 합집합, A 여집합 이렇게 바뀌고 얘가 전체 집합이니까 교집합하면 요 녀석 남는다. 자, 이거를 우리는 분배법칙이라고 하죠. 요렇게 가나다를 채우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 되겠네요. 6번 약수의 집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요 녀석부터 해석해야 되는데 이 녀석은 12의 약수인 동시에 18의 약수가 되죠. 그러니까 12와 18의 공약수를 의미하죠. 공약수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공약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찾아요? 12와 18의 공약수는 12와 18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다. 그래서 두 수의 최대 공약수 찾으면 됩니다. 12하고 18의 최대 공약수는 바로 6 들어가면은 이렇게 되죠. 아, 최대 공약수가 6입니다. 그래서 A12와 A18의 교집합은 당연히 A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은 A6과 A28의 합집합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 원소의 개수 구해야 되는데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일단 A6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A28의 원소의 개수에서 교집합을 빼는 거죠. 자, 약수의 개수 우리는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6은 2 곱하기 3이니까 1, 1이죠. 2 곱하기 2 해서 이건 4. 28은 2의 제곱 곱하기 7이니까 지수에다가 1 더해서 곱하게 되면 3 곱하기니까 6. 자,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어떻게 돼요? 여기 2가 있죠, 2. 이 녀석은 A2로 바뀌게 되죠. 6과 28의 최대 공약수가 2니까 이 녀석은 2의 약수의 개수 생각하면 됩니다. 2의 약수는 1과 2 두 개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8.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자, 집합 A와 집합 B, 전체 집합에서 이제 쓰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구하는 이 녀석을 정리를 좀 해보면은 B의 여집합, 교집합, A 여집합 이렇게 되죠. 자, 드모르간을 써주게 되면은 A 합집합 B 전체의 여집합 이렇게 됩니다. 자, 해서 A 합집합 B를 구해서 전체 집합에서 이제 제외시키면 되겠는데 A하고 B는 어떻게 돼요? 집합 B가 15의 약수니까 1, 3, 15 모두 다 홀수입니다. 집합 A는 2의 배수니까 어떻게 돼요? A하고 B의 교집합은 그렇죠. 원수 하나도 없어요. 공집합입니다. 그러면 전체 집합에서 이제 우리가 제외시켜 두도록 하죠. 자, 9, 10, 11, 12, 13, 14, 15 여기에서 일단 A 제거시키면은 2, 4, 6, 8, 10, 12, 14 빼지고 그 다음 1, 3, 5, 15를 빼게 되면 이렇게 되네요. 남는 게 7, 9, 11, 13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A 합집합 B 전체의 여집합은 이렇게 4개의 원소구나 아실 수가 있겠고 모든 원소의 합은 다 더하면 되겠죠. 7 더하기 13이 20, 9 더하기 11도 20이니까 22개, 40. 정답 2번 되겠습니다. 8번. 자,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를 보고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참인 것을 골라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P하고 R이죠. P하고 R은 어떻게 돼요? 어느 하나가 어느 하나를 포함한다 이런 게 없잖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P와 R은 아무 조건도 아니게 되죠. P가 R에 포함되는 것도 아니고 여집합이 또 포함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Q도 마찬가지죠. Q가 이제 요만큼 이렇게 돼 있고 R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 Q하고 R도 서로 아무 조건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보기를 봤을 때 P하고 R, Q하고 R 관련된 것은 다 제외죠. 그래서 2번 제외, Q하고 R도 제외, P하고 R 4번도 제외 이렇게 되겠죠. 자, 지금 보시면 Q가 P에 포함되고 있으니까 Q이면 P이다가 참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아니고 필요 조건이다. 1번 틀렸고요. 그 다음 나 Q는 나 P이기 위한 명제가 참이면 명제의 대우도 참이겠죠. 그러면 나 P이면 나 Q이다가 참이니까 나 Q는 나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5번 정답 되겠네요. 9번. 자, 원을 평행이동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요 원방에서 이제 봐도 되는데 중심만 이동시켜보죠. 마이너스 1,4라는 중심이 X축 방향으로 M만큼 Y축 방향으로 3M만큼 평이동시키게 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M, 4 플러스 3M
자, 이 녀석이 새로운 중심이 되고 반지름은 그대로 루트 5인 원이 되겠죠. 근데 이 원이 이 직선에 의해서 넓이가 이등분된다. 무슨 말이에요? 원이 직선에 의해서 넓이가 이등분된다는 말의 의미가 그렇죠. 원의 중심을 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점, 원의 중심이 요 직선 위의 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해서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2 곱하기 x좌표 자리에 마이너스를 더하기 m, y 자리에 4 플러스 3m. 자, 대입을 하시면 2m 빼기 3m이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6이니까 더하기 10을 하면 더하기 5가 되겠네요. 계산해 주시면 m 값은 5. 정답 5번 되겠습니다. 10번. 자, 1부터 10까지 자연수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집합 AB가 있는데, 자, 역시 부분집합 C가, 자, 요런 역할을 합니다. A하고 C하고의 합집합은, A하고 C하고의 합집합이면 A와 C에 있는 원소는 다 가지고 오겠죠. 그래서 일단 A에 있는 원소는 다 가지고 오면 되겠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뭐 C에 있는 원소 가지고 오면 되겠죠. 그 다음 B와 C의 합집합은 B집합에 있는 원소와 C집합에 있는 원소 다 가져와야 되니까 일단 B집합에 있는 원소 가지고 오고 C집합에 있는 원소 뭐 가지고 오고 그렇게 해서 같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 같아야 되는데 보니까 2는 이제 어떻게 돼요? 공통으로 있으니까 괜찮은데 1하고 5하고 10이 B가 안 가지고 있죠. 그럼 당연히 이 C가 1하고 5하고 10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겠죠.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4, 6, 8이 원소가 있으니까 A가 4, 6, 8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C는 4하고 6하고 8은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거죠. 그럼 2는요? 2는 가지고 있어도 되고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1부터 10까지 자연수 중에서 1, 5, 10과 4, 6, 8 얘들을 집합시가 반드시 원소로 가진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남아있는 원소는 총 10개의 원소 중에서 6개의 원소를 반드시 가지니까 4개. 이 4개의 원소로 부분집합을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2의 4제곱인 총 16개가 가능하더라. 이렇게 4번으로 정답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 자, 이 명제가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거짓. 그런데 어떤 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우리 좀 바꿔볼게요. 이 명제가 거짓이면 저 명제의 부정은 어떤 의 부정이 모든이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더하기 2 곱하기 k 플러스 1의 x 더하기 4가 0보다 크다. 자, 이 명제는 당연히 참이 되겠죠. 어떤 명제가 부정이면 거짓이면 그 부정은 참 이렇게 반대로 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해석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y는 이라고 하는 이 이차함수의 함수값이 y 꼴 0, 다른 말로 하면 x축이죠. 자, 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 요렇게 돼야 되니까 x축하고 만나지 않아야 돼. 만나지 않으면 근이 없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요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분의 d를 쓰게 되면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열심히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제곱 풀어주게 되면 여기다 좀 써야겠네요.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 그러면 k는 마이너스 3과 1 사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고 이때 정수 k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과 0 3개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3개 다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3. 정답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 자, 이 포물선을 이 포물선으로 옮기는 평행 이동 그랬는데, 자, 이제 어떻게 이동시키는가를 좀 확인해야 될 것인데, 이차함수죠. 꼭지점을 파악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y는 1 더하고 빼주고 하게 되면 x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1. 얘를 자 4 더하기 3으로 정리 좀 해주면은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러면 해석하기 쉽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란 꼭지점을
2,3이란 녀석으로 평행이동을 시키게 되는 것은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이동이구나. 자, 요렇게 이동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되겠죠? 물론 x 대신에 x 빼기 3을 집어넣어서 얘가 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지만요. 자, 어찌됐든 표준형으로 바꿔주시는 게 해석이 쉽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평행이동 정체가 밝혀졌어요. 그러면 이제 L을 요렇게 의해서 옮겨봅시다. 자, 이 직선을 평행이동 시키게 되면 똑같이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자, 평행이동 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정리해주면 x 빼기 3y 12에다가 3을 빼면 9 더하기 하면 11 이꼴 0 이렇게 되겠네요. 자, 직선을 평행이동 시키게 되면 당연히 원래 직선하고 평행합니다. 자, 기울기가 같죠? 자, 두 직선 사이에 거리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어느 직선이든 한 점 잡아가지고 해도 되는데 공식으로 처리해도 되겠죠. 1, 마이너스 3 제곱을 생각하게 되면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분의 절대값 어떻게 되나요? 자, 여기 요 놈에서 요 놈을 빼는데 절대값 씌워가지고 2 빼기 11 또는 11 빼기 2도 됩니다. 요렇게 이제 되겠죠. 그러면 루트 10분의 9가 되어서 유리화하면 10분의 9 루트 10 정답 3번 되겠습니다. 13번. 자, 최소값을 물었는데 보니까 지금 이제 분모분적 관계 요거 조금 보면 되겠죠. a제곱 더하기 2b제곱 더하기 1 얘를 맞추기 위해서 저식을 좀 변형을 해보죠. 자, 분모 있는 녀석과 똑같이 맞춰주는 작업을 해주고요. 그러면 2a제곱이니까 a제곱 한 개가 남고요. 1 더해졌으니까 1을 빼줍시다. 자, 이렇게 이제 식 바뀌는데 일단 요 녀석은 이제 어떻게 돼요? 자,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1이니까 양수가 맞죠? 얘도 0보다 큰 수, 얘도 0보다 큰 수. 그러면 산술기하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죠? 요렇게 최소값은 4네요. 자, 이 두 개의 최소값은 4가 되고 근데 이제 최소가 되는 순간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당연히 이 두 개가 이제 같을 때가 되겠죠. 자, 그러면 AB가 이제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뒤에 있는 녀석이 최소가 되려면 제곱이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는 A가 0일 때 최소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 A가 0이고 이때는 0 이상이니까 그러면 반영해주면은 이 녀석 최소값은 4 더하기 0 빼기 1 해서 3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소값은 3이고 만약에 최소가 되는 순간에 A값과 B값 뭐 계산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A가 0일 때겠죠. A가 0이고 그리고 A제곱 더하기 2B제곱 더하기라고 요거 분의 4하고 같을 때 이때 최소가 되더라. 그런데 요 놈은 A 0 집어넣고 계산해보면 뭐 B제곱값이 나오겠죠. 여러 개 이제 계산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문제에서 요구한 최소값은 3.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것을 골라라고 했습니다.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그러니까 P면 Q이다가 참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니니까 Q이면 P이다는 거짓돼야 되겠죠. 참을 동그라미, 거짓을 X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이걸 찾으면 되겠는데 그러면 이제 내용 정리를 좀 해가지고 보셔야 되겠죠. 헌데 기억부터 이제 좀 함정이 있습니다. 자, 기억에 있는 요 P 조건을 조금 정리를 좀 해보면 절대값 빼기 절대값이 절대값이랑 같다 그랬네. 그러면 양변 제곱을 하게 되죠. 양변 제곱을 해볼까요? 절대값 제곱은 그냥 제곱이랑 같으니까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A제곱이 없어지고 B제곱이 없어지겠네. 마이너스 2 약분되게 되면 왼쪽은 이렇게 정리되고 오른쪽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 절대값이 그냥 자기 자신 그대로 나왔단 말은 A 곱하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기억 정리해봤더니
이게 나왔는데 이게 Q하고 똑같으니까 이거는 필요 충분 조건이네. 아, 그래서 기억이 틀렸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게 좀 함정이죠. 기억을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기억은 요놈하고 요놈이 이렇게 이제 똑같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제 기억에서는 요게 하나 더 추가돼야 돼요. 왼쪽에 있는 절대값이 오른쪽과 같은데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죠? 반드시.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동시에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크거나 같아.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당연히 A 곱하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건 성립을 해요. 그렇죠. 성립을 하는데 성립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은 이 방향으로는 성립합니다. A 곱하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성립해요.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는 두 개 똑같은 게 아닌가 할 수 있는데 같지 않습니다. 발레가 뭐냐 하면은 A를 3, B를 4로 잡으시면 돼요. 요놈의 발레. 자, 두 개 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분명하죠. 근데 3 빼기 4가 마이너스 1 돼버리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게 4 빼기 3이 돼야지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놈 때문에 필요 충분 조건이 되지 않는다. 요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기억이 맞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조금 이제 함정이 있어가지고 헤매신 분들이 조금 계실 것 같습니다. 다음, 니은. 니은은 아니다니까 이제 이다로 바꿔보도록 하죠. 당연히 그러면 나피는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0이다. 이거고, 나Q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 B, C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 되려면 모두 다 0 되는 거죠. 그러니 모두 다 0이면은 A, B, C 곱한 값도 0이다. 이건 참 맞아요. 근데 반대 방향. 얘는 어떻게 돼요? 적어도 하나가 0인 거죠. 셋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셋 모두 다 0이다. 결론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고, 밑에 헷갈리게 썼네요.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는 참 되는데 이 방향으로는 거짓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참인 명제를 끌어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 Q이면 나 P다가 참 되니까 P이면 Q이다가 참이겠구나. 그러니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맞죠. 반대 방향 안 가니까 필요 조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니은도 문제에서 요구하는 녀석이 맞아요. 자, 그래서 기억 니은 이렇게 골라냈고 디귿은 이식 변형 좀 해야 되죠. 다항식 나눗셈 또는 곱셈 공식 변형해서 배우셨을 겁니다. 넘기시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를 곱해 주시면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A제곱 하나와 마이너스 2AB를 가져오고 또 B제곱도 하나 가져오고 자, 요런 식으로 변형해 주시면 완전제곱식 3개가 나오게 되겠죠. 이거는 이제 외우다시피 익히셔야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요 녀석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 되려면 요놈도 0, 요놈도 0, 요놈도 0. 얘가 0이란 말이 A하고 B가 같다. 얘가 0이란 말은 B하고 C가 같다. 그러니까 얘는 A, B, C 3개가 다 같구나. 그래서 디귿은 어떻게 돼요?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이 관계가 이 방향으로도 참, 이 방향으로도 참. 그래서 디귿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다.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만약 기억을 요것만 해가지고 이제 필요 충분 조건으로 확인하시면은, 니은밖에 되는 게 없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당황하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자, 기억, 요 조건 좀 추가돼야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EBS 문제집 좀 살짝 변형을 한 거죠. 자, A, B, C를 좀 찍어보게 되면은 요렇게 이제 그려지게 됩니다. 일단 y 꼴 x를 좀 챙겨 두시고요. 점 A가 A, A 플러스 5. 그러니까 A, A라는 점이 y 꼴 x 위의 점인데 y좌표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요쯤 있다. 자, 이 A점을 y 꼴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점을 B라고 하고 이 B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 점 얘를 C라고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삼각형 ABC 넓이가 85다. 자, 이렇게 이제 연결시키면 삼각형 ABC가 나오겠죠. 자, 나오겠는데, 자,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A하고 B가 Y꼴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AB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구나. 얘는 쉽게 나와요. 자, 점을 찍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A, A 플러스 5고 A 플러스 5, 얘가 A가 되죠? 그래서 기울기 X의 증가량 분의 A에서 요거 빼면 Y의 증가량 계산해주면 5분의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이다. 뭐 이렇게 파악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기울기 마이너스 1 나왔어요. 근데 이 C점이 이제 원점 대칭이죠. B에 대해서 원점 대칭이니까 X좌표, Y좌표 부호가 다 바뀝니다. 자, 이렇게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AC 기울기를 구해보게 되면은 여기서 빼죠. A에서 마이너스 A 빼기 5 한 것분에 자, Y좌표 A 플러스 5에서 마이너스 A를 빼게 되면 얘가 2A 플러스 5분의 2A 플러스 5 이렇게 되어서 1 되죠. 자, AB 기울기 마이너스 1, AC 기울기 1이니까 어떻게 돼요?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수직이구나. 이거 직각삼각형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직각삼각형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 ABC는 각 A가 직각인 직각삼각형임을 파악하면은 이제 넓이 구하기가 쉬워지겠죠? AB가 밑변, AC가 높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뭐 조금 해석을 조금 더 해보면은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원점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요 OB 길이하고 OC 길이는 같죠. 대칭시켰으니까. B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시켰으니까요. 자, 근데 Y꼴에서 대칭시켰으니까 A를 B하고 OA하고 OB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같아요. 요렇게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ABC가 한 원위에 있구나. 그런데 요 BC 요 놈 지름으로 보고 요렇게 이제 원그리다 생각하게 되면은 이거 원주각이네. 뭐 이렇게 파악하셔도 됩니다. 자, 뭐 세변 길이 구해도 되는데 그건 좀 복잡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직각삼각형인 거 알았으니까 AB하고 AC 길이를 구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AB 길이. AB 길이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어떻게 되죠? 이렇게 파악하시면 좀 더 낫습니다. 요 길이가 5죠, 지금. 요게 요 놈이죠. 그러니까, 얘는 5니까 요 길이가 5루트 2. 이렇게 보시면 좀 좋겠고. 자, AC 길이도 그냥 두 점 사이 거리 열심히 구하시면 됩니다. 구하시면 되는데, 요 길이가 2A 플러스 5죠, 요 놈이죠. 요 길이도 2A 플러스 5입니다. 자, 지금 방금 쓴 것도 마찬가지예요. 1대1대 루트 2 쓴 거죠. 그러니까, 요 길이가 2A 플러스 5, 높이도 2A 플러스 5면은 1대1대 루트 2니까 A가 양수인 게 분명하죠. 일사분명의 점이니까요. 그러니까 2A 플러스 5 루트 2. 요러면 조금 더 빨라지겠죠. 해서 삼각형 넓이가 85다 써먹읍시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 5 루트 2 곱하기 높이 2A 플러스 5 루트 2. 이 값이 85다. 자, 루트 2 두 개 곱한 게 2니까 약분됐고, 자, 5하고 85 약분시키면은 2A 플러스 5는 17이 되겠네요. 넘어가면 2A가 12니까 A는 6이다. 이렇게 정답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6번. 자, 좀 까다로운 문제이기는 한데, 일단 우리가 지금 파악할 수 있는 걸 조금 이제 먼저 파악을 해볼게요. 좀 이렇게 이제 세 개를 그릴까요? 자, 이렇게 이제 A, B, C 세 브랜드 선호도, 자, 선호하는 학생들 집합을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일단 먼저 파악해야 될 거. 세 브랜드 중 어느 것도 선호하지 않는 학생이 8명이다. 그럼 이 바깥에 8명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요거에 의해서 전체 70명인데 선호 안 하는 학생이 8명이니까, 합집합. 맨 위에 적어 볼까요? A와 B와 C의 합집합은 70 빼기 8이니까 62더라. 요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A 선호하는 학생이 28,
B 선호하는 학생은 32, C를 선호하는 학생은 30, 그리고 A와 C를 모두 선호한다. 모두 선호한다 그러면 교집합이죠? B, C를 모두 선호한다. B와 C의 교집합입니다. 11. 자, 딱 여기까지 나왔어요.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걸 이제 여기다 표시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표시하기가 조금 힘드니까 뭐 때문에 힘든 거를 고민해 보는 거죠. 자, A와 C의 교집합은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은 여기 아니면 여기죠. 여기 아니면 여기입니다. B와 C의 교집합도 여기 아니면 여기예요. 그러니 요 놈이 중요하네 해서 우리 겹치니까 얘를 X라고 두죠. 얘를 X라고 두게 되면 요 부분이 9 빼기 X가 되고 요 부분은 11 빼기 X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요렇게 먼저 조금 정리해 놓고 나서 이제 우리 뭘 구하냐? 요 놈 구할 거예요. 요 놈. 자, 요 놈 구할 건데 자, 어떤 식으로 구하냐 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보죠. 그러면 지금 보면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NA, NB, NC 다 더해서 교집합 2개 있는 거 빼가지고 당연히 3개의 교집합 더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냥 그대로 대입합니다. A와 B와 C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NA 더하기 NB 더하기 NC에서 교집합 9 빼기 11 빼기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모르는 게 지금 A와 B의 교집합이죠. 순서를 저걸 먼저 써줄까요?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빼기 B와 C는 11, C와 A는 9. 근데 세 개 다 교집합은 X로 뒀으니까 X 요렇게요. 자, 요렇게인데 그래서 이제 계산해가 넘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부분이 나오겠죠. 자, 일단 넘어갑시다. 얘 넘기면 A와 B의 교집합은 28, 32 더하면 60. 이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2네요. 마이너스 2, 30 더하면 28, 28에서 11을 빼면 17, 17에서 9를 빼면 8. 여기 8 나옵니다. 8. 그러니까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요 놈이 이제 8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렇게가 되나요? 자, 이 부분이 8되니까 여기가 이제 8 빼기 X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찾아놓은 게 X를 이용해가지고 전부 3개 다를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NA 더하기 NB 더하기 NC에서 자, A와 B의 교집합, B와 C의 교집합, C와 A의 교집합을 빼서 자, A와 B와 C의 교집합 X를 더한 거다.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게 되면은 90 빼기 11이 79, 79면 70, 8 나오네요. 자, 요렇게 이제 요 놈이 8 내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 녀석 부분은 8 빼기 X로 이렇게 됐어요. 자, 됐는데 이렇게 된 것들이 모두 다 어떻게 돼요? 지금 원소의 개수를 나타낸 거니까 전부 다 양수가 돼야 돼요. 8 빼기 X도 양수고 X도 양수고 9 빼기 X도 양수고 11 빼기 X도 양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당시에 만족하려면 여기에서 X가 8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X 0부터 8까지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브랜드 이상을 선호하는 학생 수의 최소값은 2브랜드 이상을 선호한다. 그러면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자, 이 부분 말하는 거니까 전부 다 더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8 빼기 X 더하기 X 더하기 9 빼기 X 더하기 11 빼기 X. 2브랜드 이상 선호하는 학생은 이렇게 되어서 없어지게 되면 잠시만요. 어디서 좀 계산을 조금 잘못했나요? 여기 X를 한 개 빠뜨렸군요. 죄송합니다. 여기 X가 한 개 남아있는데, 그래서 지금 처음 풀 때하고 좀 달라가지고 조금 살짝 당황했습니다. 계산하면 8 플러스 X죠? 자, 요거 다시 좀 갈게요. 자, 여기 아까 X였고, 여기가 9 빼기 X, 여기가 11 빼기 X. A와 B의 교집합을 구했더니 8 플러스 X가 나왔어요. 요 부분이 8 플러스 X니까 여기는 이제 8개구나. 자, 요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요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했던 거 그대로
자, 원소의 개수니까 x나 9 빼기 x나 11 빼기 x는 모두 다 0보단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정리해보면 x는 0부터 9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고. 자, 두 브랜드 이상을 선호하는 학생 수는, 자, 여기서 지금 아까 했던 거, 이 부분을 전부 다 더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8 더하기 x 더하기 9 빼기 x 더하기 11 빼기 x. 계산해주면 x 한 개 날라가고 더하면은 28 빼기 x 이렇게 되겠죠. 자, 28 빼기 x가 최소가 되려면 당연히 x가 제일 클 때죠. x 얘가 최대가 되는 순간이 9입니다. 9. 9가 되니까 그럼 결국에는 최소값은 28 빼기 9가 되는 19다. 이렇게. 자, 최대값 19, 4번으로 이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결국에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당연히 이 부분이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최소가 되려면 얘가 공통이니까 얘가 제일 커야 돼요. 얘가 제일 커야 되니까 x 9 빼기 x 했으니까 여기 9개 다 들어간 경우 여기 2개만 남고 그러면 여기가 이제 11이었으니까 여기 0이었죠. 그럼 여기가 이제 11 빼기 9니까 2. 요렇게 되는 경우가 최소가 되는 경우다. 그래서 요 녀석을 최대로 했다. 요런 식으로 이제 뭐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도형의 방정식을 어떻게 이동시킬 것인가 요거에 관한 문제가 되죠. 자, 일단 요거부터 좀 기억을 해두시죠. 자, 점의 이동. 점이라고 하는 건 x, y죠. 점의 이동은 위치 중심이에요. 위치. 정확하게는 이제 위치라고 하기는 그렇고 자리 중심입니다. 자, x좌표의 자리가 중심이에요. 거기가 뭐가 있든 간에 그 좌표값을 변환시키는 거고 도형의 방정식의 이동은 x가 x좌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문자 중심이에요. 문자 중심. x가 x좌표를 의미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좀 말을 잘못했네요. x가 위치가 어디 있든 간에 그건 x예요. x니까 이제 문자 중심이다. 요 말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조금 이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좀 자세하게 이제 다른 영상에서 개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은 기억은 이제 요렇게 생긴 이제 뭐 원 같죠. 반원. 자, 요게 이제 fx, y = 0인데 오른쪽에 있는 이 녀석하고 같냐 이건데 그러면 요 gx, y = 0을 어떻게 하면 얘가 될 것인가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얘 어떻게 움직일까? 봐니까 어떻게 돼요? x, y가 둘 다 부호가 바뀌었잖아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갔으니까 저 도형을 원점 대칭하면은 이렇게 되겠구나 이거죠. 자, 이 도형을 원점 대칭하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좀 그려볼까요? 원점 대칭하면 마이너스 1,0은 1,0으로 바뀔 것이고 그리고 원이 이렇게 있었으니까 0,0은 변함이 없고요. 요런 형태로 요렇게. 자, 이게 요놈이죠. 이게 요놈입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fx, y = 0하고는 같죠. 같으니까 기억 맞구나. 요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니은은 자, 둘 다 움직여야 돼요. 여기가 조금 좁을 것 같네요. 그래서 자, 새 페이지를 열어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만 조금 이렇게 좀 따가지고요. 자, 니은 가도록 하죠. 니은은 두 개로 움직여야 되죠. fx, y = 0. 요 녀석을 마이너스 y가 됐네.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갔으니까 x축 대칭시키면 되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원래 있던 이 녀석을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요놈입니다, 요놈. 자,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 g의 x, y 이퀄 0을, x 대신에 x 플러스 1이 들어갔네? 그러니까, 얘는 평행이동이다.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구나.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식이 될 것이고, 이 그림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이면, 이렇게 이쪽으로 가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니까, 얘하고 얘하고 같을 수가 없죠. 같을 수가 없으니까 니은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디귿. 자, 아까 니은은 틀렸고, 자, 디귿 f x, y 이퀄 0. 자, 얘는 좀 더 복잡합니다. 자, 뭐 평행이동과 예칭이동을 뭐 어느 걸 먼저 해도 상관은 없어요. 결론은 똑같이 나오는데 하실 때는 대칭이동을 먼저 해주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평행이동을 나중에. 자, 일단 y의 부호가 바뀌었어요. 그러니 x축 대칭이동을 먼저 하자. 그러면 fx, y 이퀄 0. 식은 이렇게 될 것이고, x가 x 빼기 1로 바뀌었네. 그러면 요 식 자체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하자. 그러면 x 대신에 x 빼기 1을 대입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그림을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여기 2구나.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x축 대칭으로 이렇게 된 상태를 오른쪽으로 1만큼 이동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얘가 요 놈이에요. 자, 이렇게 될 것인데, 그러면 이제 오른쪽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자, x에 마이너스 x가 붙었으니까 얘는 이제 y축 대칭 이동을 시켜보자. 그러면 g 마이너스 x, y 이퀄 0 이렇게 될 것이고요. 자, 다시 y 대신에 y 빼기 1이 들어갔으니까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이다. 그러면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이 그림을 일단 y축 대칭 시키면 y축 대칭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거를 y축 방향으로 1만큼이면 위로 올리는 거죠. 당연히 여기가 0,0이니까 0,1, 1,0이니까 1,1 해가지고 요런 형태로 요렇게. 자, 요렇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는 어떻게 돼요? 얘가 얘. 자, 같지가 않죠? 같지가 않으니까 틀렸다. 요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그래도 조금 이제 함정 같은 거는 좀 어렵지 않게 나왔는데, XY가 바뀌는 이제 Y권 X 대칭이 가미가 된 경우에는 철저하게 문자 중심으로 따라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말을 조금 기억해 두세요. 점의 이동은 자리 중심. 도형의 방정식, 그러니까 이꼴형으로 되어 있는 거. 이 녀석은 문자 중심이다. 자,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니은 디귿은 틀렸고 기억만 참. 정답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모의고사를 좀 변형한 문제가 되겠죠. 이 Q라는 조건은 조금 더 복잡하게 이제 만드셨습니다. 자, 일단 P부터 정리를 해보죠. 정리를 해보면은 모든 항에 지금 A가 있으니까 A를 묶어냅니다. 인수분해가 되죠.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A를 함부로 나눌 수가 없죠. 왜? 부호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경우를 갈라줘야 되겠죠. A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0보다 크면은 부동 방향 바뀌지 않고 그냥 요 놈만 풀면 되니까 X 사이범이구나. 그런데 A가 0보다 작은 수면 어떻게 돼요? 부동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바깥 범위가 되겠죠. A가 만약에 0이면 어떻게 됩니까? 0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거 만족하는 해 X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리집합을 P라고 하면 P는 어떻게 돼요? 공집합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집합이 이제 나왔잖아요. 원소가 이렇게. 기억. 이 지리집합 P가 공집합이 아니다. 이 두 가지 경우죠? 그러면 A는 0이 아니구나. 0보다 크거나 0보다 작구나. 이렇게 되겠구나. 기억은 참입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니은. 니은은 A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위에 이 경우, 요 경우죠. X가 -3하고 2 사이다. 요게 P가 되겠고, B가 3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자, 이게 5보다 작다. 이거를 이제 풀어주셔야 되겠죠. 열심히 이제 0하고 3 기준으로 나눠주시면 되겠는데 조금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값 그래프 y는 하고 이제 왼쪽을 그려주게 되면 0하고 3에서 꺾이게 되죠. 자, 0과 3을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함수값은 3이죠, 3. 여기가 3이니까, 함수값이 3이니까 y = 5가 요 위에 이렇게 그려질 것이다. 그러면 요 되는 순간 요 두 개의 숫자만 찾으면 되겠죠. 자, 둘 다 양수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냥 나와가지고 2x 빼기 3이 5가 되는 순간은 x가 4네요. 그럼 여기는 4. 간격 똑같을 거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 좀 더 빨리 되겠죠? 자, 요렇게 이제 찾았습니다. 그러면 Q라고 하는 녀석은 집합으로 함수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자, 얘가 P죠. 얘가 Q죠. A가 0보다 클 때니까 하게 되면은 교집합 마이너스 3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얘가 P. 그 다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요놈이 Q니까 어떻게 돼요? 교집합 부분 존재하죠? 공집합이다 했으니까 니은은 틀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D것도 마찬가지. A가 0보다 작으면 이제 밑에 겁니다. 바깥 범위. 그런데 B가 마이너스 1일 때니까 우리 B가 마이너스 1일 때도 조금 구해두도록 하죠. 이 녀석이 플러스 1이죠. 자, 5보다 작다. 자, 얘를 구해주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과 0에서 꺾이게 되고 함수값은 마이너스 1 집어넣든 0 집어넣든 1이죠. 1이니까 y = 5가 위에 이렇게. 자, 둘 다 양수인 경우가 2x 플러스 1이고 그게 5가 되는 경우는 넘기면 x 2가 되네요. 그러니까 여기 2. 그러면 여기도 간격이 같을 거니까 마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Q는 어떻게 돼요? Q는 디귿입니다. 디귿. Q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나P 또는 나Q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P 또는 나Q니까 P의 여집합과 Q의 여집합의 합집합. 이게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니까 이게 이제 전체 집합이 나오냐. 이 말인 거죠. 자, 이 말인 건데 뭐 P의 여집합 구해주고 Q의 여집합 구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더 모르간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되죠. 자, 요게 이제 디귿에서는 요게 Q였어요. A가 0보다 작으니까 요놈이죠, 요놈. 요게 P입니다. 이 두 개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교집합이 없죠. 교집합이 없으니까 얘가 공집합입니다. 그러니까 공집합이 여집합이니까 전체 집합. 맞는 거죠.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어떻게 돼? P의 여집합 이거나 또는 Q의 여집합이다. 그러니까 P의 여집합 구해주고 Q의 여집합 구해줘가지고 합집합하면 전체 집합이 나옵니다. 그거를 우리는 드 모르간으로 이렇게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귿 3이다. 이렇게. 자, 요 절대값 때문에 좀 따져줘야 될 게 좀 많아가지고 아마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기역 디귿이 참이니까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9번 교과서 변형 문제가 되겠죠. 자, 일단 B라고 하는 점과 C라고 하는 점의 정체를 조금 보죠. B는 A, 0이니까 X축 위의 점이다. 이렇게 파악하셔야 되겠고 C는 B, B라고 했으니까 X 앞에 Y 대표가 같구나. Y = X 위의 점이다. 이렇게 파악하셔야 되겠죠. 자, 해서 그림으로 조금 표현을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일단 y = x는 이렇게 조금 그려놓고요. 자, a, b가 양수라고 했죠. 5, 1은 당연히 뭐 요쯤 어딘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x축 위의 점 b를 찍고 다시 y = x 위의 점을 찍어 가지고 삼각형 ABC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b가 여기 찍히면은 요렇게, c가 여기 찍히면은 요렇게,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될 건데, 자, 이 둘레 길이의 최소값은 어떻게 되죠? 자, b가 x축 위의 점이니까 x축에 대해서 a를 대칭시킵니다. a1이라고 하죠. 그러면 5,-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자, c가 y x 위의 점이니까 이 a라는 점을 y x에다가 대칭을 시키게 된 점 a2라고 합시다. 1,5가 되겠죠. 그러면 요 길이 요렇게 갖고 요렇게 수직되겠죠. 자,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 AB 길이하고 A1B 길이가 같으니까 요 길이로 보는 거고, A2C하고 AC 길이 같으니까 AC 길이를 요 놈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결국 삼각형 둘레의 최소값은 요거 더하기 요거 뭐 요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 되니까 최소값은 결국 이 두 점을 이렇게 연결한 거, 얘가 최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최소값뿐만이 아니고 최소가 되는 순간에 B점 C점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최소값부터,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은 A1과 A2 사이의 거리가 되고요. 그러면 루트 5 빼기 1의 제곱이니까 16, 마이너스 1 빼기 5의 제곱이니까 36. 그러면 루트 50이네요. 뭐 2루트 13인데 어차피 우리 제곱할 거니까요. 2루트 13이라고 적읍시다. 최소값 나왔고요. 그 다음 A1, A2 두 점 연결한 직선의 방정식 구해보죠. 직선의 방정식은, 자, 기울기 5 빼기 1 분의 마이너스 1 빼기 5. 그 다음 1,5를 반영해 줄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y꼴 4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x, 2분의 3 더하기 5니까 2분의 13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 직선이 x축하고 만나는 점, 여기가 이제 p가 되겠고, y꼴 x하고의 교점이 b가 되겠고, 여기가 c가 되겠죠. 자, 그래서 x축하고의 교점 b를 잡아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 y꼴 0 하게 되면 3분의 13이네요. 그리고 c는 얘하고 y꼴 x하고 같다라고 두고 연립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2분의 5x가 2분의 13 되니까 x는 5분의 13이다. 그래서 c점 좌표는 5분의 13, 5분의 13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요놈 가져오면 되겠죠. 최소값 m은 2루트 13이고 a는 3분의 13이고 b는 5분의 13 되겠습니다. 그러면 m제곱분의 ab는 2루트 13의 제곱이니까 52분의 ab 두 개 곱한 값이죠. 3분의 13 곱하기 5분의 13. 자, 계산해주면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4, 3, 12, 5 곱하면 60, 60분의 13. 자, 이렇게 정답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정답은 60분의 13 되겠고요. 각각의 A, B 그리고 최소값 N까지 구해봤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요게 이제 직가삼각형이 된다는 것은 이게 중학교 때 이제 많이 한 거죠. 자, 이렇게 보도록 하죠. 자, BC 길이를 A라고 두고요. CA 길이는 B, AB 길이는 C. 이렇게 둬봅시다. 자, S1 넓이는 어떻게 돼요? 여기 반원이죠, 반원. 그러니까 지금 C라고 잡아줬으니까 어떻게 돼요? S1은 파이 곱하기 반지름이 2분의 C 제곱. 근데 거기다가 반원이니까 2분의 1 곱해야 되죠. 이렇게. 그러면 8분의 파이 C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자, S2도 마찬가지로 이제 B라고 잡아줬죠. AC 길이를. 그러면 반지름은 2분의 B는 원. 반원이니까 또 2분의 1 곱하게 되면 8분의 파이 B제곱. S3 반지름이 2분의 A입니다. 반원 계산해주면 8분의 파이 A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S1 더하기 S2는 8분의 파이 C제곱 더하기 8분의 파이 B제곱인데 그게 S3인 8분의 파이 A제곱과 같다 하면 8분의 파이를 약분시키면은 따라서 C제곱 더하기 B제곱이 A제곱이다. 그러면
BC인 A가 빗변인 또는 가계가 90도인 직가삼각형이구나.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얘 잘 다듬어 가지고 답지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자, 우리 이제 직가삼각형인 거 알았어요. BC 길이가 6이다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자, 여전히 이 AB 길이는 C로 잡고 AC 길이는 B로 잡을게요. 자, 그러면 당연히 직가삼각형이니까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36.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게 이제 성립할 것이고. 그런데 AB 더하기 AC는 이제 B 플러스 C 이렇게 정리가 되죠. B 플러스 C가 최대가 되는 순간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2차하고 1차 관계니까 자, 이 최대값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가장 쉬운 것은 코시-슈바르츠. 얘가 크거나 같다. 1 곱하기 B 더하기 1 곱하기 C의 제곱.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쓰시는 게 제일 편하겠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이 36이니까 2 곱하기 36.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B 플러스 C의 제곱은 7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최대값만 구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루트 70이니까 6루트 2가 되겠죠. 자, 근데 최대가 되는 순간의 삼각형 넓이, 그럼 B하고 C의 값을 구해야 되겠는데 최대가 되는 순간은 어떻게 돼요? 1분의 B, 1분의 C. 순서 잘 기억하시고요. 요때 최대가 되더라. 그러면 두 개 더해가지고 최대값이 6루트 2니까 당연히 B하고 C는 6루트 2의 절반인 3루트 2일 때 최대가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각형 넓이는 나오죠.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되죠? 2분의 1 곱하기 BC잖아요. B하고 C가 똑같이 3루트 2가 되니까 계산해주면 9. 정답은 9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뭐 단서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쓰지 마시오. 뭐 이렇게 만약에 붙어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2차식으로 정리해야 되겠죠. B 플러스 C의 최대값 구하는데 이렇게 K라고 두시고 대입을 하게 되면 C를 소거시키죠. 이 B가 결국에는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B에 관한 2차 방식으로 해석해서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그런 조건이 붙어 있으면 이렇게 가시고요. 얘는 2차와 1차 관계가 있으니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으로 정리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 좀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